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대통령 후보 고용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영일입니다. 국민혁명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광훈 목사를 위시로 해서 뭐 당원 수가 굉장히 많은 당입니다. 아유, 후보님으로 결정되셨는데 우여곡절로 예. 뭐 후보가 바뀌기도 하고 그랬죠. 예, 우여곡절 처음에 끝에 김경재 후보님 나오셨다가 네. 이렇게 이제 탈당하시면서 탈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후보를 다시 이제 선발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후보가 고영일 됐습니다. 변호사님 원래 예. 변호사님이신데 지금 후보가 되셨는데 그 당원이 꽤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유료 당원, 돈 내는 당원입니다. 진성 당원이 이제 30만 명. 진성 당원. 30만 명 정도 돈 되는데 지금 그 당원 용지를 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네. 또 이제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네. 손으로 써서 내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이 자원봉사들 네. 해놓고 계속해서 입력하는데 네. 이게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겠네요. 입력된 분들만 그 정도 됩니다. 입력된 분들만 예. 이렇게 뭐 입력 안 되고 당원한 사람은 뭐 굉장히 많다는 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비를 안 내는 당원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제외하고요. 됩니다. 예. 그러면 뭐 그 숫자로 하면은 국민의힘과 비까비까하네요. 거기도 저희들은 이 유료 당원하고 실질적으로 충성도로 따지면 국민의힘보다 저희들이 더 강력한 정당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요즘에 코로나 압박으로 저 집회를 못 하게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 집회 때 응집력이란 건 굉장했잖아요. 네, 광화문에서 한번 저희들 집회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들 정당 스스로 네. 한번 집회를 했었는데 네. 그 모인 숫자로 보면 너무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충성심에서는 예. 뭐 엄청나죠. 저도 우리 당원들은 와서 예. 헌금을 하는 당원들이고 예. 그쪽에서는 그 지역 그 도당 시당 책임자들이 열심히 비용을 써가면서 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사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가장 왜 우리 저 국민혁명당의 고용일 후보가 예. 왜 돼야 되느냐? 예. 지금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뭡니까 그 당의 인지도라든가 이제 뭐 핵심은 다 알지만 예, 그래도 예, 예.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 뭐 될 거야? 뭐 단일화는 뭐 제대로 되나? 뭐 이렇게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좀 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세력과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 건국된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하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네. 예, 그러나 현재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네. 보수 야당의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과연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단순히 정권 교대밖에 아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도 들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어지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대못을 박는다고 했고 지금은 아예 말뚝을 박아버린 상태입니다. 제도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사회 곳곳에 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제도들을 아예 정착시켜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싸울 수 있겠느냐. 지금은 그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인 제가 다른 후보와 다르다는 걸. 그리고 국민혁명당의 당원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좀 뭐랄까요 아주 행동파들이니까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저쪽의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어마무시한 진지전을 깨부수려면 국민혁명당원 같은 응집력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실제로 그 MB가 당선됐을 때, 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광우병 파동과 촛불 그들이 촛불 세력을 일으켜서 싸움을 걸어왔을 때 두 대통령 모두가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아, 그렇죠. 예. 광우병 때도 임기 초기에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짜 뉴스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쫓아내고 예, 임기 말에 쫓아내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시작부터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부터 이제 여소야대도 뭐 엄청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일 텐데 네, 거기다 180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 나와서 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네. 그걸 버틸 힘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도 들리네요. 국민의힘 다시 말해서 윤석열의 팀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혁명당이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가 뭐 상당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없이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공대다 예, 이런 예, 얘기죠. 예, 예. 그러면 단일화 물밑에 뭐 이렇게 논의가 있습니까? 예, 단일화 논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도 워커힐에서 그 정당 사회단체 다 모아서 그 단일화를 위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데 네.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려는 세력이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연합해서 예, 예. 같이 단일화하고 그리고 같이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하고 사실 말해서 윤석열 팀하고 단일화의 논의를 할 경우에 예.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것만 해주면은 우리는 단일화에 화끈하게 지지해 준다. 예. 요것만. 그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아, 체제. 체제와 관련된 저희들이 그 공약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진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기꺼이 응한다. 그리고 협력한다. 예,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만 수호해 달라. 예. 그런데 현재 그 국민의 너무 힘에 당연한 말인데. 자유민주주의 당연한 체제. 말인데 현재 국민의 힘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하? 특별한 인물들을 지칭한다면 사실 과거의 운동권이었으면서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 네, 뭐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배신자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수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물음표를 두고 봐야 되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도 속수무책을 넘어서서 아예 그쪽에 가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연방제를 만약에 저쪽 그 여당 쪽에서 밀어붙이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헌법 개헌 저지선 사실 개헌 저지선을 달랑달랑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10명만 양보를 해버리면 연방제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해죠. 위험선이에요. 위험선에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10명입니다. 고려연방제, 뭐 종전선언하고 고려연방제 가겠다는데 개헌 저지선이 지금 딱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10명만 배반해버리면 10명 배반이면 이거는 무너져. 그냥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끝까지 싸워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싸워줄 힘이 모자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에 비교하면 60만 대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 전쟁이라도 특공대 적진을 막 들어가서 거기를 막 휘집어 놓을 특공대 진짜 몇천 명만 있어도 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그
전쟁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총알이 떨어진 때입니다. 아, 예. 총알이 양쪽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아군의 숫자가 적은 상황. 그 상황에서 백병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 대검을 꽂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부분은 지금 국민혁명당 외에는 없다고 저희들은 단언한 겁니다. 예, 저는 그 일정 부분 많이 동의합니다. 네. 이 지금 국민의힘 지금 100세 국회의원들 보니까요. 아, 이거 투사 정신이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예. 불분명해 보여요. 아니, 물론 일부 의원들은 그게 예. 좀 보이는데 대부분은 그냥 금배지 다는 거 예. 그리고 어떻게든지 공천받는 거 이게 중요하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신경을 안 쓰는 예.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들의 그 아들 이름 가장 많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뭡니까? 재선이. 이거 봐라 이거 봐. 예. 그다음에 딸 이름은 삼순이? 삼순이 맞습니다. 삼선이라고 못하니까 삼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예. 그것도 재밌는 얘기지만 슬픈 얘기네요. 예,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예, 근데 그게 예. 태평성대 같으면 뭐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절체절명의 예. 순간 아닙니까? 나라가 넘어가느냐 나라가 아니냐. 없어지느냐 유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전쟁이 시기고 그 가운데서 국민의 힘에는 국민과 힘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국민의 짐입니다. 예, 국민의 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도 없고 국민도 없고. 그래서 윤석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국민들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내에서 아마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했을 거예요. 그게 홍준표가 됐든 유승민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그냥 당신이 가서 하라고 윤석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떠밀려 나온 겁니다. 떠밀려 나온 예, 거죠. 예. 근데 거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때 윤석열 현상이 일 때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당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아라. 예. 그리고 제3지대에서 깃발을 꽂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예. 꽂고 국민혁명당과 함께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거 같이 단일화를 잘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부셔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절반 이상은 일로 올 것이다. 그럼 저기 옛날에 그저 바른미래당 유승민, 하태경, 예. 이준석 이런 사람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고 나머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국민혁명당, 그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다음에 윤석열, 최재형 이래서 쫙 모이면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런 논평을요 예. 매일 했어요 매일. 저도 계속 근데 글로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글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나 이제 기득권층이라는 게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깨는 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새로운 세력들도 조직과 자금 예, 뭐 예, 이런 예. 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조직과 자금은 또 조직력 같은 거는 저 국민의 힘도 그렇지만 국민혁명당도 있으니까 호남까지 조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선거와 관련돼서 예. 이 조직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은 호남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보면 다 우리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이 없으니까 저희 쪽에 있는 국민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우파 열심히 일하는 우파라고 소문난 사람을 찾아가 보면 결국 국민혁명당원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우파에서는요 예. 이런 심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 흐름을 보면 국민혁명당의 그 투쟁적인 그 정신과 그 투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예. 그다음에 구국의 일념 높이 평가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제일 야당이니까 응원은 하지만 대한 세력으로는 좀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거기 가지 말고 대한 세력으로 다 합쳐라 안철수랑 다 그랬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윤석열 예. 총장이. 그래서 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그건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된 것보다 나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네. 어떻게 합치느냐 이거예요. 네. 윤석열과 우리 이제 고영일 후보를 위시로 한 국민의 혁명당과 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또 뭐 등등해서 쫙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네.
윤석열 후보를 평가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공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간단하게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백신으로부터의 자유, 감시 통제로부터의 자유, 공산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정책들이 저희들은 12가지 큰 정책부터 그걸 세부화한 200가지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협약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연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무런 준비 안 돼서 20대들에게 정책을 묻겠다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정책을 준비해서 설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예.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지지율 면이나 이런 게 군소정당이니까 단일화를 스무스하게 해서 어떤 이제 보수 우파를 결집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물밑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앞으로 잘 그 국민혁명당과 윤석열 캠프와 잘 저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 그 아주 마지막엔 단일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예. 이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1순위는 정권 교체, 예. 2순위는 이제 국민혁명당의 예, 어떤 세부적인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뭐 두 가지를 이제 그 우리 정책을 가져갔더라고요. 아 뭡니까? 그 예, 근데 이제 가져가는 여성가족부 건 잘하면 폐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이제 군대 처우 개선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마련된 부분들인데 그냥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제 그냥 제 3자적 예. 이게 판단. 저는 국민혁명당 당원도 아니고 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그냥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랬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윤석열로 단일화를 잘 하되 국민혁명당에서 내거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좋은 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국민혁명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장관으로 해서 그 정책은 그 전서부터 밀고 온 저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뭔가 이렇게 뭐 조율을 좀 하면 어떨까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저희들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종부세,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그 다음에 법인세. 국민들 피 빨아먹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경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인데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 그다음에 종부세 폐지, 양도소득세 폐지, 그다음에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그냥 20% 미만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여성가족부 폐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군 복무에 있어서 남녀 평등입니다. 양성 평등. 아 그러면 이제 병역법 3조를 개정해서 여성도 군대 가도록. 왜냐하면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를 안 하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이상 여성도 대체 복무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저는 두뇌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드론을 조종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드론을 조종하는데 여성이 더 잘할 수 있죠.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람에 출시할 때 여성 조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여성이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군대 가산점 제도를 남성 여성에게 모두 제공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안보 같은 경우에 현역 병력 자원이 모자랄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얼마든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군 복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남성들과 동일하게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반영이 된다면 결국은 페미니스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요. 근데 자칫하면 여성들이 아이고 우리들 군대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잘못하면 표 떨어질 수 있는. 대체 복무가 있는 겁니다. 대체 복무로. 대체 복무 취업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그 대체 복무를 할 때 현역하고 똑같은 급여를 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 공익 요원들 하는 행정 지원 업무 여성 못 하겠습니까?
컴퓨터 더 잘하는데. 그다음에 뭐 노원, 복지원 이런 데들 이제 자원봉사하는 거. 이거 예. 전부 다 청년 시절에 다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대체복무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현역으로 갈 사람은 현역으로 가고 대체복무 여성은 대체복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뭐 기술 습득이라든지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니까. 예. 그리고 현대전은 말씀하신 대로 뭐 육탄전 벌이고 막 총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뒤에 후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예, 예. 많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또 대체복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네. 여성 국회의원이 40%입니다. 네. 아. 그런 나라에서 여성 징집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과 똑같이 총을 들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군 복무를 하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럼에도 노르웨이 여성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네. 아무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예,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일 이후의 국경은 중공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병력 자원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여성들에게도 군복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는 이건 오히려 기회를 기회라고 주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예. 사실 그 뭐 우리가 뭐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했을 때도 성인지 예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쓸데없는 예산 줄여서 예, 그걸 줄여서 사병들의 급여로 나가면 얼마든지 확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군 복무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군 가산점 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책 연대를 해가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연대하면은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권 교체하는데 돕겠다 이런 그럼요. 얘기죠. 예. 그 강성 당원들입니다. 예. 대통령 돼서도 이 특공대들이 필요해요. 저쪽에는 어마무시한 특공대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뭐 등등 거기에 맞서려면은 이 국민혁명당의 특공대가 예. 윤석열에게도 필요하다.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와 같이 가는 게 그 자유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예.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그냥 무료 포퓰리즘이 예. 아니라 기업들이 성공하게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화되게 그리고 중소기업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될수록 돕는 예. 이게 바로 세금을 깎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속증여세를 없애버리면 2세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만큼 확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상속 증여 종부세 없애고 예, 예. 야, 필요 없는 예산 줄여서 그다음에 여성도 군대 가게 맞습니다. 하고 대체 근무하게 대체 복무하게 해서 그 두 가지 하나면 공약이 훌륭한데요. 예, 그렇게만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정책 연대를 할수 정책 있습니다. 연대만 하면은 화끈하게 윤석열 정권 교체 도와주겠다. 그 대신 정책 연대를 해달라. 특정인을 저는 하지 말하지 말고 않겠습니다. 단일화. 왜냐하면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자유민주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같이 네. 이거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은 반드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특공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질 때는요. 저 점잖게 무슨 이거 거드름 피고 이거 완장 찬 사람들이요 나라를 못 구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특공대들이 구합니다. 예. 국민혁명당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일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